안녕하세요. 혹시 여러분 월급 봉투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돈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질문 어떠세요? 에이, 설마 나한테 그런 게 있겠어? 하고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? 아니요.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로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었던 수당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. 바로 이 판결입니다. 사건 번호 2023도 5476. 이게 뭐 그냥 숫자랑 글자 조합처럼 보이지만요. 사실은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아주 결정적인 판결입니다. 지금부터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. 이 법정 다툼의 중심에는요, 바로 한 학원의 강사분들이 있었습니다.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,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던 이분들의 이야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사건의 구도를 한번 볼까요? 간단합니다. 강사들은 우리가 일하고 못 쓴 연차에 대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. 학원 측은 우린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데요? 라고 맞선 거죠. 아니, 대체 왜 학원은 줄 수 없다고 한 걸까요? 바로 그 이유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의 시작은요, 사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딱 한 줄짜리 조항이었습니다. 이게 언뜻 보면 진짜 간단해 보이거든요.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바로 그 규정 말이죠. 바로 이겁니다. 5인 이상 사업장 규정. 뭐냐면 직원이 늘 5명 이상인 곳에서만 유급 연차 휴가가 법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. 그럼 5명 미만이면요?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. 어때요? 되게 명확하고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?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혼란과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. 상시 5명. 좋습니다. 그런데 대체 이 5명이라는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야 정확한 걸까요? 자, 여기서 두 가지 계산법이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. 첫 번째는 회사, 즉 고용주 측의 주장이에요.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뚝 잘라서 그때 평균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보면 되지 않냐? 이거죠. 아주 심플하죠? 반면에 강사들 주장은 달랐어요. 아니, 그게 아니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. 내가 5월 15일에 입사했으면 내년 5월 14일까지 바로 이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5명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한 거다. 라고 한 거죠. 법원은 이 거대한 퍼즐을 풀어야만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을 처음 다뤘던 1심과 2심 법원, 그러니까 하급심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? 나름의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이 판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나서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하급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. 되게 간단해요. 오케이, 달력을 보자. 2017년, 2018년 이 기간 동안 쭉 5명 이상이었던 증거가 좀 부족한데?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래서 결과는 고용주 승소,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접근 같잖아요. 그쵸? 하지만 이 판결에는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보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. 자,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대법원이 이 사건에 딱 개입해서 새롭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길고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. 대법원은요, 아주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. 딱 한 문장으로 모든 논란을 정리해버립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산정은 각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. 끝. 이게 무슨 말이냐? 기준은 회사의 달력이 아니라 바로 근로자 개인의 시간이라는 걸 그냥 못 박아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하급심 논리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? 대법원은 기준점을 회사 전체에서 근로자 한 명 한 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.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. 연차 휴가라는 게 회사 전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? 바로 근로자 개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요.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적 판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,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건 근로자든 고용주든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좀 명확해지셨죠?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사람이 좀 들쭉날쭉했어도
내가 일한 그 1년 동안 5명이 넘었던 적이 있다면 그럼 연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반대로 사업주분들은 이제 급여 계산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직원 한 명 한 명 따져봐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. 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시계가 회사의 시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, 근로자 개인의 시계에 맞춰서 똑딱똑딱 움직인다는 뜻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과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체들이 5인 미만이라는 이 기준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고용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까요? 법의 변화가 현실 경제에 미칠 더 넓은 파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